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정말 풋풋한 새댁입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몇 주 안 된 새댁이 왜 이곳에 찾아와 사연을 올리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정말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집을 꾸미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간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시련이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조금은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다들 십수년 이상 남편이랑 부대끼며 살다가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에 이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짧은 순간에 이혼을 잠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 입으로 말하기가 쪽팔려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게 되네요.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없이 저 하나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때를 많이 쓰고 저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이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35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예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엄격하게 자랐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의젓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밖에서 행하는 행동이 부모님의 거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셨죠. 그래서 저는 늘 행동 거지를 조심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꼭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손주랑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죠. 제가 직업이 또 요리 연구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랜 전통 음식을 만드시는 스승님 밑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꾸준히 전통 요리를 연구했거든요. 구절판이니 섭국이니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유명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음식들까지 연구하고 옛 전통의 맛을 보존하는 데 힘을 썼어요. 아담한 체구에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단아하게 생겼는데다가 요리를 하니까 맏며느리감이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죠. 제가 봐도 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시어머니의 연결고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요리 연구가 선생님 밑에서 10년을 넘게 요리를 배우면서 클래스도 하나 맡아서 하게 되었거든요. 스승님께서 책을 집필하실 때 제가 옆에서 제일 많이 보좌를 한 덕분에 클래스를 하나 맡아서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셨던 게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성격이 너무 좋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농담이라도 한번 던지시면 정말 클래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거든요. 회원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칼질하다가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아유, 그럼요, 선생님. 제가 벌써 살림만 수십 년째인데, 아유, 아직도 이렇게 칼질하다가 손을 다친다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했나 봐. 회원님이랑 저랑 벌써 4개월 가까이 봤는데, 아직도 긴장을 하시면 어떡해요. 다음 주에는 오이로 만든 밀병 할 건데요. 오이 알러지 있으신 거 아니죠? 다른 회원들에게 뭘 그렇게 물어보나 했더니 오이 알러지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세심하셔라. 아, 나는 없어요, 없어. 나는 튼튼해서 그런 거 없어. 아이, 그리고 알러지가 좀 있으면 어때? 우리 선생님이 하겠다는데 있어도 해야지. 정말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땅따라신 체형에 딱 사람 좋은 옆집 아줌마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더 챙겨드리고 싶은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원래 수강생들이 많이 있어도 더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사람이 있는 법이잖아요. 보통 어머님들은 각자의 솜씨가 있으시거든요. 정말 정갈하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모양은 서툴지만 맛이 너무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요리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다쳐서 오셨더라고요.
어머, 아니 다리까지 다치셨는데 수업을 왜 오셨어요? 집에서 그냥 쉬시지. 아유,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뵈러 오는 건데 무조건 와야죠. 오늘 우리 아들이 도와줬어요. 아들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니까. 그리고 끝날 때도 데리러 온대. 효자 아드님을 두셨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 하나만 있다고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세상에, 아들도 선모해. 사위 든든하게 붙으면 그만인걸. 요즘은 딸 하나 키우는 게 아들 열 키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딸 있으면 걱정 없지. 말씀이라도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멀뚱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학원 입구 앞에서요. 아마 아드님이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건지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말동무나 되어드릴 겸 그 옆에 앉으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수업이 마지막이셨죠? 맞아요. 아드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니 기다리시나 봐요. 저도 아직 버스 타는 시간까지 조금 남아서 같이 기다려 드릴게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께서 제잘제잘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살아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와서 전통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까지 듣는데 가족들이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걸 보고 요리를 해서 먹여야겠다 하고 생각해 보니 음식들이 죄다 한정적이더래요. 보양식을 해다 먹이고 싶은데 인터넷을 보고 따라해도 맛있는 걸 모르겠고 시간도 남겠다, 취미생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웃거리기 시작한 게 요리 수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배우길 너무 잘했다면서 재밌어도 너무 재미가 있으시대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가족들에게도 음식을 해주면서 보람이 있으시겠다 하니까 제 손을 꼭 잡으시대요. 사실 우리 집에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하나 있는데 우리 딸도 참 선생님처럼 야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허구한 날 일본 만화에 빠져서는 뭔 짓을 하는 건지 아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무슨 가발에 옷이 이상한 거 입고 사진이나 찍고 말이야. 나는 정말로요. 우리 딸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러시면서 한숨까지 쉬시는데 제가 많이 편해진 건가 싶었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큰 딸이 하나 있는데 직장도 매번 몇 개월 다니다가 때려치고 거기서 번 돈은 일본 무슨 애니메이션에 탕진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답답할 것 같았죠. 제가 건실하게 살아와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요리 말고는 뭔가에 빠져본 취미가 없거든요. 요리는 사실 취미라고 하기보단 직업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다른 것에는 크게 빠져본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아드님이 도착을 했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만 하더라고요. 훤칠한 키에 딱 다부진 몸까지 누가 봐도 기골이 장대하구나 싶은 외형을 하고 있었죠. 굵은 선을 가진 얼굴선도 무척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퇴근길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아,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칭찬을 하시던 그 요리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맞아요. 매일같이 칭찬을 하셨다고 하니까 부끄럽네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회원님 조심해서 살펴가세요. 다음 주에 다시 보자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잔잔한 물결에 돌덩어리가 던져진 것처럼 자꾸 아른아른하게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나 봐요. 그 뒤로 남편이 매주 시어머니를 모시러 요리학원에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챙기는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다리가 다 나아도 계속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제 옆구리를 살짝 찌르시며 우리 아들 어떠냐고 밖에서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물어오셨어요. 등 떠밀린 척 하면서 한번 만나볼까요?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밖에서 단둘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그 자리가 재미있었어요. 긴장을 굳이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다 마시고 시간이 늦어져서 헤어지려는데
그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늘 만남 이전까지는 말을 많이 나누어 본 것도 아니었고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단시간 만에 편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게 남편의 매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물결 파동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있죠.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녹아들었고 서로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둘 다 나이가 30 중반이 다가오다 보니까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섣불리 연애를 했다가 헤어지게 되면 또 여러모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희 둘은 신중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커지는 마음의 불씨를 어떻게 단박에 잡아낼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할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연애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잘 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제 뱃속에 새 생명이 품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요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속이 미식미식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가 오는 것인 줄 알고 수업 내내 집중도 하지 못했고 회원님들께 죄송한 마음만 품고 있었어요. 살짝 미열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며칠 푹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회원님 중에 얼마 전에 딸이 임신을 했다고 자랑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제 안색을 보더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그러셔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티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속도 별로 안 좋고 미열이 있는지 몸도 뜨끈하고 컨디션이 별로예요. 아우 세상에 선생님, 미혼인 걸 알아서 이런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그 임신한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임신 5주 차에 딱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대충 아닐 거라고 둘러댔죠. 그런데 뭔가 심장이 평소보다 더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임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임신 초기 증상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서 테스트기를 샀는데 아침 첫 소변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를 꾹 참고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를 해보니 선명하게 두 줄이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남편에게 알렸죠. 우리 남편 아침 출근길에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자마자 소리부터 꽥 지르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임신을 했다고요? 세상에, 지금 제가 출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차 돌려서 만나러 갈까요? 아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얼른 출근부터 하고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저희는 퇴근하고 만나게 되었고 나이가 벌써 35살이니 결혼을 생각해도 좋을 거란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나 저나 생긴 아이를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죠.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 준비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도 자리에 올 줄 알았는데 시누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고 혼수나 집 상의를 드릴 겸 찾아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시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저희에게 큰딸이 하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참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도 얼굴 한번 비추지를 않네요. 참 죄송합니다. 아, 외동아들인 줄 알았더니 따님분이 있으셨군요. 사돈 처녀 얼굴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나저나 사부인께서도 참 좋으시겠어요. 듬직한 아들의 딸까지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지신 거랑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요즘은요. 잘 키운 딸 하나 있으면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던데. 아우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건 아시지요? 어느 집 며느리가 되려나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그동안 착실하게 모아온 적금도 있었고, 저희 집에서도 하나뿐인 딸 시집 간다고 지원 든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시댁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며느리가 편한 쪽으로 준비를 하라고 전적으로 모든 걸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하나 없이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신우였어요. 결혼식 전까지 얼굴을 한 번은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임신을 한 저를 위해 밥을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시댁에 간 날 드디어 뵙게 되었죠. 내가 다 선생님, 아니 우리 며느리한테 배운 것들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우리 며느리가 워낙에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말이야. 부끄럽지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잠시만, 우리 큰딸이 지금 방에 있는데 밥 먹자고 해야겠다. 얘 정화야, 나와서 밥 먹어라. 아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네. 누구? 아 정은이랑 결혼한다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올케인가? 맞지? 안녕하세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얼굴을 뵙는 건 처음이네요. 윤경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나랑 뭐 잘해주는 일 있겠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닥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왜 보자마자 시비를 걸고 그래? 얼른 밥이나 먹고 방이나 들어가. 아니 너 방은 도대체 언제 치울 거야? 엄마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엄마가 지난번에 들어와서는 내 한정판 포스터 갖다 버렸잖아. 그게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데 진짜. 앞으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너는 올케가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잔뜩 났다고? 방에 무슨 인형들부터 시작해서. 네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야 40. 언제까지 그런 걸 모으고 앉아있을 거야? 너는 나가서 사회생활도 안 하냐? 엄마 말대로 올케까지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겠어? 방 밖으로 잘 안 나온다는 신우는 정말 햇볕을 보지 않는 건지 피부가 새하얀 사람이었어요. 시커멓게 염색이라도 한 건지 흑발을 허리까지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조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거실이든 방이든 머리카락이 떨어져도 한번 줍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서 무슨 머리를 저렇게 길러서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질을 부리셨죠. 시어머니도 정말 자식 앞에서는 다른 어머니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공기 속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는 그래도 시누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슬쩍 시누이가 좋아한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유행을 해서 인터넷에 엄청 떠돌아다니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신우가 눈을 반짝이면서 저에게 방 구경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웬일이냐 하는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시누이의 취미 생활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와중에 본인 취미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가족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신우 입장에서는 신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신우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정말 혀를 내두르고 말았어요. 정말 방에 피규어부터 시작해서 포스터에 무슨 접시컵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방은 어두컴컴했는데 장식장에 가득 차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들을 보고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덕후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덕후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오타쿠에서 파생된 말인데 매니아라는 말을 일본어로 바꾼 거랑 똑같은 거래요. 아무튼 저는 신우의 방을 보고 눈이 동그랗게 떠졌죠. 신우는 이런 반응을 하는 제가 신기한지 이것저것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건담 한정판인데 이거 도색까지 전부 내가 한 거거든. 저쪽에 있는 것들은 내가 코스프레 대회에 나갔을 때 입었던 거야. 신우가 보여주는 옷은 정말 천조가리가 얼마 붙어 있지 않은 옷이었어요. 이런 걸 입고 코스프레 대회에 나갔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죠.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살색의 향연이더라고요. 머리는 무슨 가발을 쓴 건지 엉덩이까지 노란색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는데 정말 화장의 힘도 대단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죠. 우리 신우 나이가 40이었는데 그 나이에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열정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신우가 저에게 건담 한정판 모델을 자랑한다고 들이밀었는데 제가 그 건담을 자세하게 구경한다고 만지작거리다가 어깨 위에 있는 장식이 똑 소리가 나면서 부러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물건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어깨 장식이 부러졌는데. 뭐라고? 어깨 장식이 부러졌다고? 봐봐. 어머 어머 내 새끼 어떡해. 이건 한정판이라서 엄청나게 비싼 거고. 아니 가격을 떠나서 더 이상 구하지도 못하는 모델인데 당연히 내 자식 다루듯이 소중하게 만져야지. 어떻게 만졌길래 어깨 장식이 부러지냐고. 죄송해요. 혹시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구해볼게요. 정말 이렇게 예민한 물건인지 몰랐어요. 기본 상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당연히 이런 물건을 다룰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예민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한정판이라고 말을 했잖아. 제가 이런 물건은 처음 만져봐서 죄송합니다. 됐어. 이미 망가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정말 속상해 죽겠네. 이 모델 무려 300만 원짜리야. 300만 원. 그러니까 나한테 계좌로 입금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끽해봐야 팔뚝도 안 오는 물건이 300만 원이나 한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모델을 찾아본다고 했지만 신우가 이 물건은 정말 귀하디 귀한 한정판이라서 절대로 못 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내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망가뜨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입금을 하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죠. 신우가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하더니만 방 밖으로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시무룩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니까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말을 해봐야 고자질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게 뻔했지만 저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형님께 큰 실수를 했지 뭐야. 그 한정판 건담 모델을 잘못 만져서 어깨 장식을 부러뜨리고 말았어. 정말? 우리 누나가 정말 아끼는 물건일 텐데. 그래서 누나가 뭐라고 했어?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시무룩한 거야? 그게 무려 300만 원짜리래. 내가 계좌로 물건값이라도 보내드려야지. 그런데 잠자코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더니 씩씩거리면서 신우이의 방문을 쾅쾅 두들기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왜 저렇게 화가 나셨나 싶어서 깜짝 놀랐죠. 너 당장 방문 안 열어?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아, 왜? 나 방에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말라니까. 왜 그래? 네가 무슨 장난감을 300만 원이나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 아니 너 얼마 전에 나한테 일본에 놀러 가고 싶다고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니 지금 그거 새아가한테 삥이라도 뜯겠다는 게냐? 저는 그 말에 머리를 마구마구 굴렸죠. 신우이의 얼굴을 보는데 슬쩍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누나, 우리 와이프가 부쉈다는 그 건담 한정판 좀 봐봐. 내가 아는 모델인지 아닌지 보게. 지난번에 엄마가 청소하다가 부러뜨린 그 건담 가지고 괜히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거든. 왜 다들 내 방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싫어.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틈을 비집고는 신우이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서 달려 들어가려는 신우이를 남편이 딱 붙잡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건담 모델 하나를 들고 나오시면서 저에게 어깨 장식이 부러졌다는 건담이 이게 맞냐고 들이미시는데 맞았어요. 제가 부러뜨린 건담이었죠. 고개를 끄덕이니까 시어머니까지 신우이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이거 지난번에 내가 청소하다가 망가뜨린 장난감이잖아. 이거 이미 고장난 걸 가지고 사리사욕 챙기겠다고 지금 우리 며느리에게 일부러 덮어 씌운 거야? 어? 이 기집애가 진짜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엄마가 어디 가서 그런 짓 하라고 가르치듯? 야, 네 나이가 40이야, 40.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시어머니께서 망가뜨린 건담이었던 거예요. 그걸 일부러 제 손에 쥐어주고는 제가 부러뜨린 것처럼 해서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셨던 거죠. 일본에서 무슨 애니메이션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에 가고 싶었지만 당장 돈이 없는 시누이가 머리를 쓴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를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게 가족들이 다 제 편이었던 거죠. 신우는 씩씩거리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고 시아버지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저걸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자꾸 받아주니까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라고 험한 말을 하셨죠. 뭔가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다가도 신우만 등장을 하면 개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만 빼면 정말 평화로운 집안이었어요.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크고 있었고요. 물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빨리빨리 되지 않아서 임신 6개월을 꽉 채워서 드레스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 슬펐죠. 원래 결혼식을 할 때 바짝 다이어트를 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리어 살을 찌우고 있으니까 사진에 못나게 나올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우울한 마음이 슬쩍 드는 건지 아니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메리지 블루라는 게 찾아오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는 공과금도 제 손으로 내본 적이 없었고 가끔 용돈 챙겨드리고 용돈을 더 받았으면 받았지 뭔가 제 돈으로 자립을 해서 살아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우리 남편이 워낙 똑 부러지고 잘난 사람이라서 제가 나서서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새 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님의 품을 벗어난다는 기분을 실감했다고나 할까요? 특히 신혼집을 구한 다음부터는 더욱 더 그 감정이 커졌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처음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셨을까요? 둥지를 떠나온 것 같은 그런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레임도 공존했지만 정말 모든 게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천천히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후회 같은 것도 남았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은 제 걱정과 고민이 눈에 보이는지 항상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마운 사람이지 않겠어요? 제가 이래서 남편의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 임신해서 제 몸이 힘들까봐 매번 요리학원 앞에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저희 친정의 인사를 꼬박꼬박 드렸고 늘 저희 부모님께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댁에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누이가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저를 속일 수 있었는데 저에게서 300만 원을 뜯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시누이의 내로남불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만 보면 노려보면서 자기한테 줄 300만 원이 아까웠냐는 눈빛을 보내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적반하장 아니겠어요? 그래도 결혼식 준비는 물 흐르듯이 잘 준비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보러 갔는데 시누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의외였어요. 내가 뭐 울키랑 등지고 살고 싶다는 건 아니야. 결혼 축하해. 내가 그래도 손윗 사람인데 올케네 집에 선물은 하나 해주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가전제품 100만 원 이내에서 골라봐. 그리고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아는 친구 통해서 싸게 선물해 줄게. 그 친구가 임직원 할인 받을 수 있대서.
저는 이 내용을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죠. 시어머니께서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신우가 먼저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심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하니 기특하셨나 봐요. 그래, 100만 원짜리면 공기청정기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하면 공기청정기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근데 제가 이걸 정말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형님께서 지금 직장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아이, 지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겠지. 아니, 그 며칠 전에 좀 큰일이 있었어. 네 시아버지 몰래 또 코스프레 대회인지 뭔지 나간다고 설치다가 걸려가지고 가발이며 옷이며 전부 불태워졌다니까. 아이, 좀 멀쩡한 거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나이 마흔에 아주 그냥 깨딱 천조가리도 얼마 안 붙어있는 옷 입고 분장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아, 나도 말이야, 어디 가서 내 딸이 그런 짓 하고 다닌다고 나무새스러워서 말도 못해.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어. 코스프레 대회요? 지난번에 사진 보여주셨던 그런 데를 또 나가신다고요? 그래, 이번에는 무슨 신종 코스프레인지 뭔지 아무튼 그 짓거리 하다가 우리 남편이 아주 쫓아내버리겠다고 그 방에 있는 물건들 다 집어던지고 애는 울고불고 하고 난리가 났었어. 그러니까 지도 눈치가 보이겠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가 났는데 걔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지 동생 결혼한다고 선물이라도 주고 눈치 챙겨서 빌부터 있으려는 거지. 그러니까 신우가 또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집에서 눈치를 보느라 저희 결혼에 선물을 해주는 핑계를 대려는 것이었다는 말이었죠. 뭐가 됐든 저희는 선물을 챙겨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랑 큼직한 가전들을 계약하고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의 공기청정기를 신우이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왜 궁금해 하시나 했는데 이게 임직원 몰에서 사는 거라 배송이 안 되고 신우이가 직접 가지러 가서 집에 가져다 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집 비밀번호야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결혼식 전까지 이 공기청정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신우이에게 물어보니까 임직원가로 싸게 구매한 것이라서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뱃속의 아기 때문에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5박 6일 일정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쯤에는 들어올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요리를 배우셨던 수강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제 스승님까지 정말 빠짐없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고 친구들부터 친척들까지 전부 웃으면서 저희 결혼식에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말 결혼식이라는 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건지 한복을 입고 있는 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인사를 드리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저는 재혼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힘든 결혼식을 어떻게 2번이나 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만 반복하다가 보니 결혼식장이 텅 비었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바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요. 그래, 몸 조심하고 어딜 가나 몸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임산부니까 내가 참 걱정이 많네. 아이,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 알지만. 저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배웅을 받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은 정말 2번은 못 느껴볼 감정이 교차했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행복했어요.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친구가 아닌 이제 내 남편인 사람의 존재가 든든했습니다.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후딱 지나갔고 마지막 야경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아쉬웠어요. 마지막까지 알차게 즐기기 위해서 밤 비행기를 선택했는데 정말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밤 비행기에 안 좋은 점도 있었으니
그건 바로 새벽 같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푹 자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신혼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저는 잠이 확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따뜻한 가정생활이 시작될 공간을 떠올리며 기대감에 부풀어서 문을 열었는데 평온한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거실에 짐이 널려 있었거든요. 제 짐도 아닌 남의 짐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순간 현관문을 보는데 신발장 앞에 신발이 널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바로 신우였어요. 제가 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자 남편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가 아이 방으로 쓰려고 꾸며두었던 작은 방에서 신우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이 열린 그 틈 사이로 방 안이 보이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제서야 거실을 둘러보니까 거실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컵이나 마그넷 같은 것을 사서 모아두려고 비워두었던 거실장이 있었는데 그 거실장의 신우가 오타쿠 짓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컵이니 그릇이니 그런 게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왔어? 나는 오해 올 줄 알았더니 아침 일찍 왔네. 여란스럽게도 등장한다. 혹시 나 아침밥 차려주려고 일찍 온 거야? 요리 연구가인 우리 올케 실력 드디어 맛보는 건가? 갑자기 밥 먹을 생각하니까 배가 고프긴 하다. 올케, 밥부터 좀 차려. 이제 입덧도 안 한다며. 아니 형님 이게 다 무슨 왜 저희 아이 방을 형님 멋대로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대충 이야기 들은 거 아니었어? 아빠가 글쎄 당장 나가라잖아. 내 취미 생활 하나 이해 못해주고. 올케는 그래도 이 집안에서 내 취미를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사람 아니야? 몰라. 나 배고파. 얼른 밥부터 좀 해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게. 그러더니만 방에 들어가는데 정말 그 방이 시댁에 있는 신우방처럼 꾸며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 뱃속에 있는 우리 왕자님을 위해서 파란색 벽지에 천장에 모빌까지 달아놓았는데 그게 전부 거실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우가 멋대로 저희 아기 방을 자기 방으로 꾸며놓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 있는 사이에 침투를 한 것이었어요. 어쩐지 배송이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놈의 임직원 몰이라는 말에 깜빡 속아서 집 비밀번호를 부르고 말았던 거죠. 제가 바보같이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라고 신우에게 난리를 쳤는데 신우같이 야가 빠진 사람이 문을 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방문 앞에서 남편을 말리며 신우에게 말을 했죠. 형님, 제가 금방 식사 차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부르면 나오세요. 식사는 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남편이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라고 그냥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팍팍 돌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는 척을 하면서 집안을 자세하게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머물렀던 흔적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심지어 거실에는요. 저와 남편이 결혼 축하 선물로 결혼식 전에 받았던 선물들까지 전부 풀어진 채 흩어져 있었어요.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언박싱 영상 같은 걸 찍을 예정이었는데 시누이가 전부 풀어 헤친 거죠. 심지어 축의금 봉투에도 손을 댄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분노가 끌어올라 전부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 7시 10분.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 전화를 기다리신 건지 바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니? 오늘 오는 날인 거 알고 있었는데 잘 도착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어머님, 혹시 형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 너한테 연락했었니? 결국 니네 시아버지가 너네 신혼여행 가 있는 사이에 쫓아냈지 뭐야. 근데 그게 또 뭐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지 친구 집에 가서 지내겠다고 나가긴 했는데. 형님이요. 저희 집에 와 계세요, 글쎄.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저희 집에 둥지를 트셨더라고요. 저희 아기 방으로 꾸며둔 거 싹 치우고 형님 물건에 싹 다 들여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 제가요 다른 건 다 참아도요 형님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시는 건 못 참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걔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 기집애라면서 당장 시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으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가 저희 신혼집에 온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 와 있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셨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신혼집까지 오는 시간이 있었으니 저는 정말 신우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식사를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리면서 뭘 굳이 밥까지 준비를 하냐고 했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핏 본 그 방에서 느껴지는 신우의 덕질 냄새가 정말 싫었거든요. 코스프레용 의상들과 가발들까지 알차게 챙겨온 건지 집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데 한숨부터 나왔죠. 신혼집이잖아요. 저희 부부가 새 출발을 하는 집인데 시작부터 남이 냄새를 묻혀놨다는 게 싫었어요. 저는 곧 신우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우이가 본인 물건을 미친 듯이 아끼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연히 그 아끼는 물건을 건드리면 신우가 노발대발 난리가 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판사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 누구 하나는 끝장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우가 거실장에 깨끗하게 닦아서 진열을 해둔 그릇들을 죄다 꺼냈습니다.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죠. 그리고 저는 그 그릇들에게다가 음식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집에 있던 김치들, 그리고 진미채 볶음 장아찌 같은 반찬들 있잖아요. 신우가 아끼는 그릇들은 죄다 멜라민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그릇이었어요. 요즘은 유화식기로 많이 쓰는데 신우가 모아온 그릇들은 애니메이션 작화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실제로 그 그릇들은 음식을 담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으니 깨지지 않고 관상용으로 두는 그릇들이라 코팅이 없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색이 짙은 음식들을 올려두면 물이 든다는 말입니다. 김치, 장아찌, 진미채 볶음 따위들을 올려두었으니 그릇들에 벌건색 물이 들기 시작했죠. 신우가 정말 애정을 쏟아서 보관을 했던 그릇이라는 걸 남편도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룩덜룩 물드는 그릇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행동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음식을 다 차리고 나서 신우가 들어있는 저희 아이의 방문을 두들겼죠. 나와서 식사하세요. 차린 건 없지만 아마 배는 부르실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우리 올케 솜씨 좀 볼까? 야,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그릇이 어떤 그릇들인데 여기에다 음식을 담아? 네? 왜요? 그릇이 다 음식 담으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제가 형님께 아침을 대접해 드릴게요. 형님이 좋아하는 그릇 좀 써서 말이죠. 이게 얼마짜린데?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 그릇들에 전부 물이 들었잖아. 이거 이제 못 쓰게 됐잖아. 야, 이러면은 이거 다시 되팔지도 못하는 걸 몰라서 그래? 그래요? 그럼 빨리 씻어내야겠네. 저는 무미건조한 말투로 차린 밥상을 전부 치우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입을 떡 벌린 채 제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죠. 저는 그릇들을 하나하나 싱크대로 옮겨서 음식들을 개수대에 부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요리 연구가니까 음식 귀한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났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신우가 평생 제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우에게 한 방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방법이 가장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철 수세미로 박박 닦기 시작했어요. 올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다 벗겨지고 키스가 난단 말이야. 올케, 그만둬. 그만두라고. 음식 때문에 물이 든다면서요. 이걸 어떡해요. 제가 철 수세미로 닦는 바람에 그림이 조금 지워진 것 같은데. 어차피 못 쓰게 된 그릇이라 상관없죠.
너 미쳤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사온 물건인데. 아이쿠, 제가 귀한 걸 몰랐네요. 그럼 다른 그릇으로 바꿔올게요. 그리고는 다시 거실장으로 가니까 신우가 뒤에 쫓아와서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자기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데 웃기지 않나요? 지는 제 물건에 손을 다 대놓고 왜 저는 지 물건에 손을 못 대게 한답니까? 저는 그대로 신우가 장식장에 진열해 둔 그릇 중에서 유리로 된 그릇을 들었습니다. 신우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는데 일부러 손을 놓친 척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바닥에 닿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다칠까봐 재빨리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만하라고. 내 그릇들 다 깨트리려고 그래? 앞으로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거 다 물어내. 물어내요? 그럼 형님도 이 집에서 제 물건 마음대로 쓴 거 아이 방까지 꾸며놓은 거 다 물어내셔야죠. 그때 신혼집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시부모님이 씩씩거리면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신우의 얼굴은 다시 한번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시아버지는 이미 불쾌한 표정으로 서 있으셨어요. 처음으로 신혼집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신우의 방처럼 꾸며진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 표정도 살벌했거든요. 아니, 아빠가 여기를 갑자기 왜 온 거야? 어?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못해. 내가 정말 며느리 보기 쪽팔려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주인 없는 집에서 뭘 하는 거냐고. 너 진짜 미쳤어? 아버님,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몰래 들어와서 제 물건은 물론이고 아이 방까지 자기 방처럼 꾸며놓고 있었어요. 저도 신우니까 가족이니까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서요. 여기 저희 축의금 봉투까지 손댄 거 보이시죠? 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신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집에서 못하는 것을 지금 동생 집에 와서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거냐고요. 신우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다그치자 그제서야 입을 겨우 열었어요. 아빠, 그게 내가 잠깐 머물려고 한 거야. 아빠가 풀릴 때까지만. 그리고 코스프레도 그게 내일인 거 알잖아. 일이라고? 그딴 것 때문에 집안을 어지럽히고 신혼집에 몰래 들어와서 방을 꾸민 게 일이라고? 네가 정말 정신이 있는 거냐? 신우는 당황한 얼굴을 한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끼던 소품들도 전부 망가졌고 시부모님까지 등장을 해서 꾸짖고 있으니 본인이 여태 모은 것 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시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변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꼴이 퍽이나 우스웠습니다. 형님, 아까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건 형님께도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이 방 다시 치우고 저희 집 원래대로 돌려놔 주실 거죠? 신우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라도 풀린 건지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결국 망가진 자기의 물건들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당장 사과를 하고 짐 싸서 따라 나오라고 역정을 내셨죠. 분위기로 봐서는 시댁에 간다고 한들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게 뻔해 보였습니다. 결국 신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왜 이렇게. 내가 손윗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굴어도 되는 줄 알았어. 내 물건도 다 망가지고 내가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 정말. 미안해, 왜 이렇게. 우리 아빠 화가 풀릴 때까지만 잠시만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 내가 여기 싹 다 정리하고 치우고 건드린 물건들도 원상복구 해놓을게. 제발. 나 이대로 끌려가면 머리부터 빡빡 밀릴 것 같단 말이야. 미안해, 올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쉬는 짓도 안 하고 올케 인생에 절대 끼어들지 않을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이미 끼어들어 놓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싫은데요? 형님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신우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집 청소와 신우가 어지럽힌 방을 원상복구시키라며 돈을 보내주셨어요.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불편한 감정 남기기 싫다고 하셔서 받았죠. 어지럽혀진 집은 청소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했고 신우이가 두고 간 아끼던 물건들은 마지막 복수다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어차피 신우이도 저희 집을 돌려놓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당당하게 할 말이 있었어요. 청소업체를 부른 돈은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이었고 시부모님께서도 신우가 챙기지 못한 물건들은 죄다 버려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호두에게 혼났다고 말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신우한테 너 같은 것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어떻게 동생 집에 가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반성을 하라고 했대요. 신우이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울고 불고 빌었다고 하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밖에 나가면 사고나 치는 기집애, 집안에 있는 게 차라리 마음 편안하겠다면서 신우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어머니의 말이라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긴 했죠. 빡빡까진 아니고요. 가위로 그 치렁치렁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통쾌했대요. 그 긴 머리카락을 줄줄 흘리고 다녀서 꼴 보기 싫었었는데 속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한 번 더 사과를 하셨어요. 이번 일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요. 신우이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두었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치게 되면 그때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엄포를 두셨다네요. 신우는 울면서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저는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다시 아이 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모빌도 새로 달고 태어날 우리 왕자님을 위한 초점책도 준비를 해두었어요. 아이 물건이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하자 다시 한번 우리 집안의 평온함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정말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몇 주는커녕 정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면 이렇게 일찍 터진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저는 요즘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순산을 한다고 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제가 먹을 음식을 챙겨주시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신우이가 또 허튼 짓을 하진 않을까 은근히 주시를 하시는 중입니다. 우리 남편도 매일같이 제 배에 대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고요. 신우요, 글쎄요. 짧게 잘린 머리 때문에 충격을 받기라도 한 건지 집에서 꼼짝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41살이 될 우리 신우 제발 사고 그만 치고 어디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